이번에는 자산 배분성과 단일 지표 모형.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효율적 자산을 할 때 세상에는 다 위험. 그죠? 왜냐면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의사결정을 수익하고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암묵적으로 위험이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위험 자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론 무위험 자산이 엄밀한 우리가 무위험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론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자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무위험 자산과 매우 흡사한 자산들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론을 정의하니까 이론은 뭐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위험이 0이라면 그렇죠?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면 그래도 뭐 조금 수익은 줄 수 있겠죠. 물론 수익이 0이 마땅히 해야 되지만 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포트폴리오 이론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험 자산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를 구성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인 자산의 집합을 투자 집합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계속 이렇게 생길 거냐? 어떻게 변하냐? 뭐 무차별 곡선은 똑같은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위험 자산,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 자산을 선택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보상인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대비 추가로 얻게 되는 보상을 의미한다. 무위험 자산 보시죠. 위험이 없는 자산. 그래서 변동성이 없이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거죠. 그렇지만 여기랑 유사한 대용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꽝 대신 닭처럼 세상에는 봉황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작이 봉황과 제일 유사하다고 믿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산의 대용치로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안 망해. 그렇죠? 물론 인플레이션 위험, 이자를 변하면 국채 가격도 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망할 위험, 그렇죠? 그래서 망할 위험은 뭐예요? 채권을 발행자가 이자가 원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본다면 거의 0에 가깝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 은행도 거의 안 망할 것 같다. MMF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국채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무위험 자산에 대한 대용치를 볼 수 있다.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대가로 얻게 되는 보상이다.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무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투자 자산의 위험이 높을수록 클수록 더 많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예를 보면 여기가 그림 좀 볼게요. 1928년에서 2019년 거의 한 90년 동안의 미국 시장의 채권과 주식의 연평균 기대 수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S&P 500이에요. S&P 500은 연평균 9.7%예요. 우리가 말하는 얘 빨간 거는 뭐냐면요. 요 3개월짜리 T빌, 그죠? 미국 재무성이 발행한 만기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무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보시면 또 UST 본드예요. 10year. 만기 10년짜리 미국 재무성인데 둘 다 발행한 애들은 같지만 그렇죠? 이제 만기가 다른 거예요. 어쨌건 둘 다 우리가 무위험 자산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보라색은 B가 세 개죠. BAA, 트리플 B 회사채예요. 그렇죠? 코퍼레이트 본드라고 되어 있죠. 얘 수익률 보시면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얘와 얘의 차이 혹은 얘와 얘의 차이가 우리가 말하는 위험 프리미엄이죠. 만약에 3개월짜리 T비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가정한다면 9.7하고 3.3이니까 대략 한 6.4%가 미국 시장에서는 위험 프리미엄이구나. 그렇죠? 만약에 요 장기채, 그렇죠? 10년짜리 장기채랑 비교한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 정도가 위험 프리미엄이구나.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은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요. 요거 두 번째 건요. 1970에서 2019년 약 50년 동안 계산한 거고 세 번째 거는 2010년에서 2019년이에요. 그죠? 요때는 워낙 그저 TBL 수익률이 낮죠? 워낙 저금리 기조가 심해서 그래요. 뭐 요 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재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하메트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하 평균으로 과거 수익률을 계산한다. 산술 평균 안 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nual historical return, 그렇죠?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얼마냐? 뭐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6에서 8% 정도라고 봐요. 자, 자본 배분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CAL이에요. 캐피탈, 얼로케이션 라인. 그래서 돈이 있는데 어디다 내가 투자하냐.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위험자산에서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다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위험자산 이렇게 봤어요. 얘가 이제 그럼 세상에는 이제 하나의 자산만 있는 거예요. 위험자산.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무위험자산 나온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개 자산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 위험자산 안에 세부적으로 뭐가 있냐, 무위험자산이 뭐가 있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룹화 시키니까 세상에는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이 나오고 그럼 내 돈을 위험자산에 얼마 투자하고 무위험자산에 얼마 투자하냐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죠? 그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돈을 투자하는 비율. 그래서 내 돈을 알로케이션 어디다가 더 많이 투자할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선이다. 그래서 이걸 자본 배분선이라고 불러요. 자, 보겠습니다. 자본 배분선은 보시면 위험자산만 있는 세계에서 무위험자산이 존재했을 때, 그죠? 지금 우리 위험자산만 있었다고 했어요. 위험자산이 새로운 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투자자는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조합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죠. 선택이 가능하고 이 중 어느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할지를 가이드를 주는 선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위험자산만 있을 때 여기가 무위험자산이에요. 뭐냐면 위험이잖아요. 근데 위험이 0인 자산의 수익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의 조합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조합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선의 길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만큼은, 그죠? 뭐야? 이만큼은 내가 위험을 테이크한 거예요. 요만큼 위험 테이크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가파랄수록 내가 그렇죠? 위험자산 내가 보면 위험에 대한 보상률을 높일 수 있죠. 언제가 최대가 되냐? 그래도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무위험자산이 쭉 연결시켰는데 요게 접하는 점에서 그렇죠? 보상 위험에 대한 보상이 최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요즘 P라고도 했는데 T라고도 해요. 탄젠트 포트폴리오. 탄젠트가 접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접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그 자본 배분선이 있어요. 그죠? P라는 자본 배분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합리적이라면 P를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P가 A를 지배하죠. 왜냐면 똑같은 위험인데 얘는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되네. 그렇죠? 얘는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을 더 많이 주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하다가 결국은 요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세상에는.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선이 뭐예요?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선. 이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가 되는 거죠. 위험자산만 있을 때는 효율적 프론티어가 곡선이었어요. 근데 위험자산, 무위험자산이 같이 있으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직선이 돼요. 그중에 여기 투자한 애들은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좋아. 위험, 선호형. 여기 투자한 애들은 난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 좋아. 위험, 회평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간의 조합을 통해 위험 대비 보상, 이 기울기죠. 가장 많이 주는 자산을 선택한다. 이게 바로 자본 배분선이다. 그래서 자본 배분선 위에 투자자의 투자성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면 된다.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구성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거는 이제 자본 배분선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세상에는 RF, 무위험자산이 있고 RA, 위험자산이 있어요.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W1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W1은 건 비율이에요. 100원 있으면 60원 투자한다. 그러면 W1은 0.6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다 투자하니까 나머지 40%는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을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든가 위험자산에 투자하든가 나는 어쨌거나 내 돈을 다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럼 W1 하고 그렇죠? 플러스 1-W는 얼마예요? 1이죠? 투자 비중이 1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자산의 W1이면 자동적으로 무위험자산은 1-W1이에요.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어요. 기대 수익을요. 아,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이렇게 돼 있구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그렇죠? 얘 전체 위험을 씌우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있어요. 막 그래서 이것까지 막 아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좀 고급 재무가지고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 다 없어지고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요걸 보니까 요렇게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 1번 수식하고 우리가
그렇죠? 이 수식을 W1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얻었어요. 이게 2번 수식이에요. 2번 주식의 W1을 저 1번 수식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에다가 그렇죠?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다음에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차이, 위험 프리미엄이죠. 위험 자산에 대한 분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이런 수식으로 나온다. 위험 한 단위 보상에 대한 그렇죠? CA 기울기가 CA의 선상에 있는 모든 자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선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본배분선. 근데 이게 나중에 아까 전에 뒤에 한번 CML선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대부분 보면요. 요게 디노테이션만 다르지 그냥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이게 뭐예요? 내가 위험을 이만큼 부담하는데 수익이잖아요. 수익의 차이. 그렇죠? 기울기라는 게 예분의 예잖아요. 얘가 4고 얘가 3이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3. 그럼 얘가 그렇죠? 다시 보면 얘가 뭐예요? 얘가 0부터 시그마 t예요. 요게 기울기. 그렇죠? 높이는 뭐예요? 얘에서 얘를 뺀 거죠. ERT에서 RF.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기울기예요. 근데 기울기인데 이 변수가 요게 X, 요게 Y니까 요게 Y잖아요. Y는 절편 더하기 기울기에다가 X. 그러니까 Y는 우리가 보면 A 플러스 BX 이제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웠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게 자본배분선인 거죠. 요게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이 용어를 본다면 이쪽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하는 애들은 차이 포트폴리오예요. 왜? 내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돈을 무위험 자산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차이 포트폴리오, 돈 빌려서 내가 만들었다. 얘는 뭐예요? 내 돈 중에 일부는 무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 쉽게 말하면 은행이라고 할게요. 그럼 은행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예금한 거예요. 일부는 은행에 예금하고 일부는 내가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얘는 대출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그래서 보시면 대출 포트폴리오는 일부를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투자한다는 건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를 위험 자산에, 무위험 자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한다.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한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 뭐 같은 말입니다.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차입 포트폴리오. 무위험 자산으로만 차입하여, 그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죠. 모든 자산은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효율적인 자본배분선 선상에 있는 자산의 수익률은 효율적 프론트에 있는 자산보다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 효율적 프론티어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어디서 투자했어요? 여기서 해요. 여기서. 효율적 프론티어는요. 요 P를 빼고는 전부 다 얘가 다 근데 똑같은 위험이면 다 수익이 높아요. 다 지배해요. 그러니까 효율적 CAL이 기존에 위험 자산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위험 대비 수익이 높다. 그래서 CAL이 위험 자산만 존재하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